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데이 바이 데이를 듣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제주적 교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태권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7기 태권도 선교단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제주 태권도 선교 훈련원 이용혜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용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야 잘 알지만 태권도 선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예, 같아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기존 그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심신을 단련하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또 지도법, 기독교 세계관, 순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경험하게 하는 네.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주 태권도 선교 훈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다 진행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예, 제주 금악에 있고요. 네. 태권도 선교 훈련원 사역은 크게 한 세 가지 사역을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태권도 선교사들이 제주에 모여요. 오. 그래서 그때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선교사 훈련을 하고 네. 또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그 사역을 하고요. 음. 또 두 번째는 무슬림이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네.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곳에 태권도 제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임팩트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세족식도 하고 사형리도 전도하고 그런 훈련을 방학 때 중심으로 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제주를 위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태권도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선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네. 태권도 선교를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예. 태권도 댄스라든가 네. 이제 격파, 네. 태권 줄넘기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모이게 해요. 음. 이제 모인 다음에 짧게 간증도 하면서 음. 4학년으로 태권도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도 시키게 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개인 전도도 하고 그렇게 공연 집회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또 하고 또 해외는 이제 단기 선교 또 사역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 선교 훈련원도 지금 네. 운영하고 계시고 목회도 따로 제주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3년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태권도 선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게 처음에 태권도 선교 헌신은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학생회장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네. 목사님이 되겠다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다짐을 하고 그 금식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갔었는데 네. 그때 우리 부모님은 그 남녀후란계교를 이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반대가 엄청나게 이제 심했죠. 그래서 그것을 태권도는 계속 했었고 예. 그 꿈이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방황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이게 반발심에 네. 운동하고 또 술도 먹고 막 방탕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 스포츠 뉴스 보는데 네. 도복에 십자가를 딱 달고 태권도 하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야, 태권도 도복에 십자가를 다룰 수 있나? 이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네. 학교를 찾아갔는데 네. 그 학교가 태권도 선교를 처음 시작한 체육 선교 신학교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학을 하고 예. 이제 신입생 OT 때 새벽 예배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심에 한 1년 정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 어떻게 사장에서 목사님에게 이제 그 세례교인 그 추천서 받고 입학을 했는데 네. 새벽 예배 때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제가 이제 못 가게 되고 나서 술 먹고 고래고래
예, 하나님한테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다른 방법으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제가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준비했는데 네. 너는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런 마음을 그냥 그 신앙 수련회 때 새벽에 딱 주시고 그때 완전히 고꾸라졌죠. 그래서 예, 제가 태권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뭐 쭉 지나다가 이제 시직 간사 전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우연찮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일본이 굉장히 이기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고. 근데 슈퍼마켓에서 도복 입고 한 10몇 분 몸 풀고 이렇게 하는데 수백 명이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엄청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게 태권도가 뭔데 네.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또 똑같이 격파하고 드라마하고 또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이걸 보면서 야, 이 태권도로 선교가 충분히 가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대표를 하고 네. 실은 신학대학의 태권도 선교학과를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예, 뭐 한의장신대, 비전대, 뭐 백석대, 뭐 여러 대학에 출강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대에 또 앞서간 것도 있고 예. 이제 그러다가 무비자 제주도를 생각하면서 네. 꼭 신학대학의 태권도 선교가 아니어도 제주도라고 하면은 내가 구상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구상대로 그럼 흘러가고 있으시죠? 예, 뭐 만족은 하진 않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태권도 선교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꿈꿔오고 쭉 지금 해오시는 건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예, 되게 많아요. 예. 어쨌든 제주에서 이 태권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제주 CBS 태권도 선교학교 5기 훈련 했을 때 네. 1학기 이제 수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노방 전도 집회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각지 해수욕장에서 잡혔어요. 네. 토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저녁 때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네. 아니 목사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네. 각지 해수욕장에서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비 안 네. 오는데 장소를 빨리 알아보세요. 네.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말씀 묵상 주신 그 본문이 고넬료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었거든요. 고넬료가 제 9시 때 우리나라는 3시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3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3시였고 우리 집회에 잡혔던 시간이 오후 3시였거든요. 그게 막 시간이 오버랩 되면서 예.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를 맞아도 예수님 십자가 치고 올라간 그 골고다 언덕에 찢겨졌던 그 옷을 입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든. 그래서 출발했어요. 네. 그럼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네. 가는 도중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도착했는데도 비가 와. 와, 어떻게 하지? 네. 그냥 시작할 때도 비가 왔어요. 비 맞고 하는데 점점 그치더라고요. 그치면서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 드라마 할 때 먹구름 사이에 해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쨌든 비 안 맞고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이제 그 학부모님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네. 문을 닫는 순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와. 그 아이들이 서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예. 참여 부모님들도 뭐 눈물 흘리시고 그런 이제 사건들이 좀 생각이 나고 또 라오스 우리가 단기송에 갔을 때는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관광을 하러 이제 버스를 빌리고 이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 지쳐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관광버스 한 100km, 120km 정도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맨 앞에서 이제 졸지 않고 치고 기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한 100km 이상 달리는데. 예. 그래서 순간 운전사를 보니까 그 버스가 전복되지 않으려고 핸들이 있는 시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복되지 않고 다행히 섰어요. 네. 서가지고 그 타이를 보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이제 아. 걸레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런데 신기한 게 그날따라 우리 당기선 가면 우리 부모님이 출발 때부터 올 때까지 기도회를 네. 하거든요. 부모 네, 기도회를. 네. 그날따라 기도회를 너무 뜨겁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야 부모님 기도회 저 중보 힘이 너무나 크다. 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는 그래 무비자 지역이니까 한번 제주에서 해볼까 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주에서 선교 훈련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작하시는 게. 예, 우리 그 제일 힘들 때 했었거든요. 예. 코로나 때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7기 모집을 하고 있어요. 벌써 7년이 네. 됐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훈련 커리들을 이야기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주변에 목사님이나 아는 분들이 네. 걱정이 저보다 더 많았어요. 안 된다 제주도에서는 신천지도 안 되는 곳이 네. 제주도인데 그렇게 빡세게 하면 올 사람이 없어. 예. 다들 걱정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모집하고 2주 만에 정원 20명 다 찬 거예요. 야. 저도 깜짝 놀라고 야.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면접하면서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정말 신앙으로 잘 가르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보내게 됐다고. 근데 그러면서 힘든 제주도도 정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신을 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벌써 이제 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7개 단원 모집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선교 단원으로 이렇게 뽑히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원들이 뽑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1교시 때는 이제 또 기독교 세계관, 또 예배, 그 성경 통독 순모임, 태권도 전도 집회, 또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2교시 때는 이제 태권도 실기 티칭을 이제 하면서 수료 때는 단기성을 의무적으로 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리트릿을 하면서 팀워크를 좀 다지고 예. 1년 정도 되면 거의 아이들이 이제 좀 부족하지만 성경 일독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요. 힘들지만은. 근데 부모님들도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매주 와가지고 간식도 섬기고 또 예배도 하고 또 아이들 부모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 훈련을 통해서 되게 많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님들도 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자격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초보자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예. 단기 선교 가면은 옷을 스스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모집을 해요.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까지 하고 또 태권도 전도 훈련 프로그램 하려면 초보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일품 이상. 예, 일품 이상. 예. 그렇게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은 또 전도 집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단원으로 훈련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방송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예, 제 그 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예. 예, 010-9276-5691 번호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예,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결코 작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작은 손짓 또 발짓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10일 이상 단기 선교 가서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은 네. 와, 이들이 결코 작지 않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 없는데 네. 그들의 잠재되어 있는 큰 커다란 나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좀 태권도를 좋아하고 네. 또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한번 도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정말 신앙으로 좀 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권도를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품 이상의 예. 이제 아이들 지원할 수 있고 아까 번호가 9276에 5691. 예, 이쪽이 목사님 번호입니다. 네, 연락하시면 예, 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제 세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네.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예. 10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저도 출애굽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인공 아이들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잖아요. 그런다면 이 광야 세대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더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들을 키우지 않으면 갑자기 뚝딱 훈련된 청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들에서 중보하고 키우는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주 태권도 선교 훈련원의 이용해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